네, 인사 얘기 좀 나눌까 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인사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청와대에서 행해지는 인사인데 논란이 좀 일고 있었습니다. 일단락이 된 듯하지만 그 내용 좀 면밀히 들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기 문제로 논란이 됐던 조혜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요. 이 그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문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에서 9급 직원 전원 그리고 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지도부가 이 조혜주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 이런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근데 그 사상 초유의 일이죠. 전 직원이 반발해서 철회하는. 네. 근데 이 사태는요. 전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혜주 위원의 잘못이다. 이래 봅니다. 네. 첫째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이제 그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임위원을 하고 다시 비상임으로 3년을 더하는 이런 관행이 이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무시한 게 첫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조혜주 위원이 과연 이게 그 문재인 옛날에 대통령 캠프 특보 출신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네. 그동안 이게 선거 관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했습니까? 그동안 이게 여러 가지 뭐 투표 동료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논란이 공정성에 계속 대해서. 있긴 있었죠. 네. 예, 그게 저는 두 번째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선거가 민주주의 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관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구성을 보세요. 대통령이 3명,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3명, 그다음에 국회 3명 중에 여당이 다 하고 야당이 1명 지명하는데 네. 그 1명도 지금 여당이 반대해서 없습니다. 이게 무슨 선거의 공정성이 됩니까? 지금 선관위가 심판입니까? 선수입니까? 지금 이게 야당 추천이 1명도 없어요. 어떻게 전부 여당 추천 다 되는 이래서 이게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는가?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네, 이 사표는 결국 수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청와대에서는 이 사표를 반려도 하긴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중립성을 비판한다며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조혜주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그 의미는 민주주의를 반려한 겁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감추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렇게 일각에서 야당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청와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신임 선관위원 임명 과정에서 논란을 줄이려 반려했지만 재차 사의를 표명해서 수용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안정성을 중요시 여겼다는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다시 재임용되는 부분들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캠프 출신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조혜주 위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자신을 공개 지지했던 강경근을 상임위원으로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당원 경력이 있는 이 김용호 그리고 최윤희 등등 이제 사실상 정치와 연관이 있는 분들이 상임 선거위원으로 사실은 복무를 네.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뭐 이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나온 건 임기가 이 대선과 좀 미묘한 시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45일 남긴 상황에서 또다시 임기를 늘리는 게 맞느냐. 이 논란이 있었던 것 확실합니다. 네. 자, 구자웅 차장께도 여쭤볼게요. 네. 이 임기 말인데 네. 또 이 공정성 차원에서 임기를 상임위원회 임기를 늘리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선관위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은 네.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인사권은 어차피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이 민의가 수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형태가 이 어떤 이제 요구였고 네. 그 요구를 사실상 이제 수용하는 모양새였지만 그것은 뭐냐면 어느 조직의 인사권을 행사할 때도 그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어떤 동의가 명시적으로 그것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조직 구성원들이 이 받아들일 만한 그 검증된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 네. 그리고 임기를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연장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연장이 되는 것이지 인사권자가 그 임의로 그렇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좋은 선례를 이번에 공정위 이 직원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인사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하나 이슈를 짚어보자면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검사장의 외부 공모를 추진하려다가 반발 속에 결국은 철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중대재해 전문가를 공모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변호사님 수사 라인인 검사장을 이제 외부에서 공모한 거는 워낙 이제 전례가 없던 일이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자신의 사람을 심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이것도 이게 선관위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제가 이제 96년부터 변호사하면서 법조를 봤는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이게 그 법무부나 검찰이 외부 공모할 때는 주로 이제 그 어떤 부서냐면 예를 들어 이제 감찰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정책 있잖아요, 인권 이런 경우는 외부 공모를 합니다. 근데 그 정통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장을 외부에 공모한다? 이 중대재해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수사 전문가, 수사를 하는 게 검사장을 외부의 뭐 민변이라든지 변호사 중에서 갑자기 채용하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고 결국 저는 박범계 장관이 아마 본인과 친분이 있는 민변이라든지 이런 네. 변호사를 채용할 의도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앙선관위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3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과 이 국회가 추천한 2명 등 8명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잠깐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야당은 한 명인데 9명 정정합니다. 네네, 정정을 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자 마지막 순서에서는 각종 인사 관련 논란 짚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